태행적 개각, 철회해야 국정운영 항해자. 여야 지금 공방 치열해지고 있는데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후보자 중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 후보자도 있었다는데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잡하게 해드려서.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는 것 같아요. 일단 책임이 무겁고요. 물론 제가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인사청문회 준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장관 후보자들이 서류 가방 들고 이렇게 양복 입고 오는 게 통상적인 것 같은데 저 모습 자체도 자전거 탄 모습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벌써 이제 바로 지금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갖춰져 있고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문회 준비 절차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번에 소폭 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아마 날선 청문회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유인촌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 한번 또 청문회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어느 정도에 대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한 15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장관을 퇴임하고 나서의 도덕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있을 텐데요. 도덕성 문제보다도 유인촌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15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또 대한민국이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야당이 많이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네네. 새 시대에 맞는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전문성 이거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소연 전 수석님. 예. 보면 사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인천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똑같은 문화부 장관을 네. 했었잖아요. 한 15년 전에. 근데 그때 이제 MB 정부 시절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하는 게 블랙리스트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길래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옆에 앉으신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그 당시에 인사청문위원 그러셨나요? 때문에 네. 답변을 바꿔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예, 블랙리스트 의혹들이 있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문화계를 이렇게 이편 저편으로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예. 제가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좀 소신껏 하시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소신껏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비판과 의혹 속에서 새롭게 두 번째 문화부 장관에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아마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때 또 그 시절이 벌써 15년 전이고 하니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좀 해고하거나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본인도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만큼 실제로 문화계가 이쪽 저쪽으로 나뉜다든지 좌파 우파로 나뉜다든지 예.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과거에 있었다면 그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좀 잘하기를 바라고 더군다나 지금 문화계는 전 세계에서 제일 코리아 문화가 한국 문화가 제1유로서의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더 젊고 매력적인 어떤 문화 리더로서의 어떤 장관을 바랬는데 네. 과거에 경험이 많은 장관이 왔으니까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을 더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노쇠하다는 느낌보다는 네네. 젊고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전거를 타는 평소에 자전거를 20km 탄다고 합니다만 예.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생각이고 과거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할 겁니다. 당시에 저는 오히려 말하자면 다른 당 입장에서도 아주 그냥 잘하기를 바란다라는 청문을 했기 때문에 예. 유인촌 그 당시 장관 후보자 팬들로부터 감사의 전화를 많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 부분에 제가 기왕에 저한테 질문을 주신 거니까 짧게만 붙이면 네네. 올드맨의 규환이나 MB 정부 이기다 이런 비판은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건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 것보다는 아마 그 지명받기 전 며칠 전에 조선일보와의 특보로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예술을 정치 도구 삼는 것은 공산 국가나 하는 일이다. 아, 예. 그러면서 새 틀을 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뜻의 진위가 무엇인가가 이제 뭐 장관이 된다면 나타나게 되겠죠. 이 말의 뜻이 있는 그대로 뭐 해석을 하고 싶지만 여기에 네네. 다른 해석들이 덧붙이는 행보가 된다면 아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께서 뭐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 장관들이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네. 지금 지명된 세 분들이 전부 전투력을 갖춘 분들이라 본다면 예. 야당과 곳곳에 부딪힐 확률이 많아요. 특히 예.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속에 깊은 자기 의지를 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부딪히게 될 텐데 야당과 곳곳에 부딪히는 이 장관들은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협치를 어렵게 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부분도 진짜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마 편파적이 아니도록 네네. 그렇게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어제 첫 출근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주로 문제 삼는 게 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 어떻게 답했는지 직접 들어보죠.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 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 부인을 뽑았습니까? 근데 제가 59년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여사가 72년생이시더라고요. 저희 딸이 83년생이에요. 그럼 차라리 저희 딸하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게 더 가짜뉴스로 더 완벽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 생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 친분 의혹 부인했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 뭐 대통령실에서도 여가부 폐지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